그럼 페데스탈 단면에도 철근 배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복은 100이고요. 복사 100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평면에서 하셨던 옵셋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옵셋 간격은 100, 띄울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방향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페데스탈 상면도 마찬가지로 100 띄워주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라인을 스트레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데스탈 철근을 배근하다 보니 하부에 철근이 어떻게 배근되어 있는지 형상이 있어야 철근의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슬래브의 철근을 확인해 보니, 기초 슬래브의 철근은 상면 하면 모두 19mm 150 간격이며 피복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의 피복만큼 복사를 해서 100,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150을 할 건데요. 말뚝이 배치된 경우에는 피복이 100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150으로 하여야 실제로 말뚝과 간섭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뚝을 한번 복사해서 놔보면 말뚝과 철근이 간섭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피복이 50 내려가서 100이라면 실제로 말뚝과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말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말뚝이 나와 있는 것보다 50mm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말뚝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페데스탈 철근은 기초 하면 철근까지만 내려올 수 있겠죠. 철근의 부러진 형상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조금만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0도 후크 철근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는 한 300 정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셔서 반대쪽에 위치하고 아래서는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 상면의 철근을 길이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평면과 마찬가지로 철근의 레이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할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M-라인01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면 레이어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초 슬래브의 상면 철근, 그리고 하면 철근, 그리고 페데스탈의 메인바까지 배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부에 있는 이 철근을 이용해서 쉐어바까지 배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바는 제원을 보시면 13mm 150 간격이고요. 그러면은 복사를 해서 150 객체를 선택을 해서 멀티 복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0에 맞추어 배근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상부 슬래브의 면에 같은 위치에 지금 철근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철근을 50 정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쉐어바의 철근 형상까지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쉐어바 같은 경우는 메인바를 감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싸는 형상까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점철근 모양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미러를 하시면 되겠죠. 명령어 MI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이 단면도 같은 경우는 평면의 중심 부분을 자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철근은 메인바가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메인바를 감싸는 쉐어바, 그리고 안쪽에 이 철근 같은 경우는 이 횡방향 철근. 그러면은 이 가로 방향의 횡방향도 세로 방향의 횡방향 철근도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에 맞추어 점철근 모양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대로 아래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멀티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제 평면과 단면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가까이 붙여볼게요. 이 중심면을 잘랐다고 볼 때 여기서 보이는 이 점철근 형태가 이 메인바일 거고요. 그리고 메인바를 감싸는 이 쉐어바 같은 경우는 평면에서는 선으로 표현되지만 단면에서는 이 점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횡방향 철근도 마찬가지로 평면에서는 선으로 표현되지만 단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치수 표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치수 표현을 위해 구조물을 좀 내리겠습니다. 치수 표현 역시 평면에서 치수 표현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의 것을 복사를 해와서 이 단면 같은 경우는 이 횡방향 철근의 간격까지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 피복과 전체 길이만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피복과 전체 길이, 그리고 반대쪽 피복, 그리고 안쪽에 길이가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1번을 누르셔서 문자에서 문자 세로 위치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을 위로 바꾸시면 텍스트가 원위치하게 됩니다. 측면의 치수를 입력을 할 건데요. 역시 평면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피복까지 보여주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첫 번째 쉐어바의 간격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0 간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선을 표현하겠습니다. 추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만 하시면 되니까 사용하시는데 많은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보시고 지금 표현이 다 되어 있는데요. 치수를 이미 치수선에서 한번 에디트를 해서 텍스트를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치수선을 늘리고 줄여도 텍스트가 변경이 안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치수선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텍스트가 따라 변하게 되죠. 한번 바꿨을 경우는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다시 간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 150 간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그러면은 150 간격이 6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길이는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시고 방향키 그리고 반대쪽 방향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실제 거리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900으로 바뀌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단면의 치수 표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면과 마찬가지로 철근의 직경 그리고 명칭까지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바부터 표시를 해보면 평면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근처점을 잡으신 다음에 위치하시고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선 보통 구조물에서는 지지선에 화살표를 썼는데요. 철근에서는 보통 이 동그라미와 이런 사선 모양, 보통 티크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적당한 길이로 좀 스트레치하여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메인바에 대한 철근의 개수와 직경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간격은 치수선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쉐어바를 역시 복사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에서는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메인바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철근이지만 단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기호를 복사를 해서 중심점을 잡으셔서 중심점까지 갖다 놓고요. 그리고 텍스트 표시를 좀 옮겨 볼게요. 원의 4분점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횡방향 철근까지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럼 횡방향 철근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면에서 이 선 형태가 단면에서는 이 점 철근 형태로 바뀌어 있겠죠. 복사를 하셔서 위치하시고 철근의 직경까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익스텐드 시켜주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페데스탈 철근까지만 배근해 보기로 하긴 했는데요. 기초에 일단 철근 형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의 철근까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만약에 철근을 표시하기 위해 이 우측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게 간섭이 될 경우에는 텍스트를 임의로 반대쪽으로 옮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 철근의 직경에 대한 재원, 간격에 대한 재원을 표시를 해볼게요. 스트레치 잡으시고 R키를 누르셔서 스트레치 하지 않을 객체는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단면도에서도 페데스탈의 메인바, 그리고 쉐어바, 그리고 이 횡방향 철근에 대한 재원, 기초에 대한 철근 재원까지 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도에서 기타 사항을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조대에서도 기타 사항인 단면 표시 그리고 도면명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심볼에서 가져와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에다가 페데스탈의 P1이라는 명칭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명칭을 이용해서 제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1 평면도가 되겠죠. 스케일은 마찬가지로
1대 30이고요. 위치를 잡기 위해 단면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단면도에도 명칭을 표현해야겠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단면도가 같은 도면 안에 2개 이상 있을 경우는 이 명칭을 달리 하여야 하는데요. 일반도에서 우리는 단면 A라는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면도의 타이틀을 단면 A-A라고 하였고요. 그러면 A를 같은 A를 쓰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복사를 해서 알파벳 순서에 맞춰 B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미러를 하시면 되겠죠. 중심점을 정확히 잡지 않아도 미러를 하신 다음에 객체는 이동하여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면도의 이름은 단면 B-B가 되겠죠. 텍스트 같은 경우 클릭하여 직접 타이핑해도 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만 B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페데스탈 백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이 부분은 사실상 기초의 전체 형상을 표현해서 백은도까지 보여줘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잘라서 페데스탈에 대한 부분만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면 표시를 자른 거기 때문에 심볼에서 절개 표시를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시고, 심볼 같은 경우는 몇 번 여기서 사용하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의 것을 가져다가 쓰긴 하지만 이 부분은 변경을 좀 해서 도면에 표현이 잘 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나와 있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도 복사해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일반도와 그리고 옆에 백은도 그리고 키플랜, 노트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리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도각 안에 내용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공사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어지는 것이고 시행처도 처음에 주어집니다. 지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시행청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 있죠. 용역회사명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축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으로 1대 35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 일자는 설계가 종료된 일자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면명 같은 경우는 기초 일반도가 되겠죠. 사실은 백은도까지 들어가 있지만 이 백은도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실제 원래 목적은 일반도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도면 번호는 도면 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는 고유의 번호, 예를 들어서 C-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요. 뒤쪽에 번호를 저희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각에서는 도면명과 마찬가지에 이 대제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대제목은 도면 작성 기준에서 복사를 하여서
기초 일반도에 있는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여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 삭제를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백은도 도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립기초의 도면 작성이 완성이 되는데요. 실제 실무에서도 강의 들으신 내용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도면이 작성되고요. 처음 강의 시작해서 CAD의 많은 기능보다 실무에서 꼭 필요한 기능과 업무 수행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강의 들으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반복 숙달이 중요하며 반복 숙달을 통해 CAD 활용 능력을 키워보세요. 지금까지 CAD 실무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